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텐 시작합니다. 네, 미국 주가도 지난번 CPI 기대감 이후에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양새이고요. 우리 시장도 어제 그렇고요. 지금 장세를 딱 표현하면 그야말로 숨 고르기죠. 예, 숨 고르기가 아니라 숨 고르기입니다.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하단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숨 고르기 다음 단어를 하나 찾다면 안중모색이죠. 시장에서는 이제 어디가 좀 갈 수 있을까? 그동안 초대형주들만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좀 지속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엔 뭐가 갈까? 예. 성장주, 예, 낙폭과대주,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이런 생각들을 시장들도 계속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숨을 고르면서 좀 새로운 다음 주자를 찾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지수는 2466, 2500을 어제 목전에 뒀었는데요. 또 하루 이틀 오르면 2500 터치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소형주에도 이제 눈길을 좀 두어야 된다. 그런 시각으로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인 거죠. 예, 투자자는 이제 종목 찾기에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출발하겠습니다. 양지수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서 오르는 종목 개수,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각 동일합니다. 400개 대 400개, 700개 대 700개. 그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각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쉬어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다음 주자가 무엇이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이 가운데 기회는 없을 것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관 차자인과 전략챙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권 진행이 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동안 흐름이 좋았었던 2차 전지 쪽에서 오늘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밤사이 미국장에서 테슬라 비롯해서 전기차 쪽이 좋지 않았던 영향도 있습니다. 삼성 SDI 밸류체인이 어제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5% 정도 빠지고요. 미국장에서 헬스케어 쪽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오늘 국내 좀 받아가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들 강세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4% 가까운 상승 확인이 됩니다. 차자임 쪽에 자동차 쪽은 오늘 내려가는 흐름이죠. 이 현대차, 기아 모두 하락세이고요. 카카오는 좀 연일 좋은 흐름 나타냈다가 오늘은 또 장중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이버는 보합권. 네, 언제나 차자임이 잘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엔터주 얘기 좀 해보고자 해요. 어제 엔터 쪽 실적이 나왔는데요. JYP 엔터는 예상에 부합했는데 워낙 호평이 있었고, SM은 예상을 상회했었고, YG엔터는 개별 또 양현석 대표에 관련한 좀 악재성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요. 엔터주들에 대한 뷰 어떻게 가져가세요? 글쎄요, 여전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간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조금 강하게 올라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실망감이 기대감이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면은 결국 주가는 선행하면서 올랐던 부분들이 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다가 최근의 분위기 자체가 어떤 글로벌 인프라 투자로 인한 코스닥 기술주가 포진해 있는 쪽보다는 이런 어떤 건설 기계라던가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조금 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CPI가 일시적으로 꺾이는 모습들이 1단계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또 문제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가진 돈을 당장 소비하지 않으면은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연준이 가장 막고 싶어하는 소비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2월 1일에 한 번 더 나올 개인 소비 지출, 이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이거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조금 코로나 관련돼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환절기와 더불어서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혹시나 지금 재개가 되려고 하는 리오프닝, 그리고 콘서트 오프라인 쪽이죠.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엔터 쪽에서는 뭐 업황 개선의 시그널을 좀 명확하게 느끼는 시점에는 뭘 제일 우선적으로 보세요? 종목으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탄력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에도 기대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JYP 엔터의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와서는 좀 가장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탄력도를 보느냐 혹은 안정성을 보느냐에 따라 종목픽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러싼 여건이 개선될 경우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NC소프트인데요. 리니지는 리니지다. 주변에도 리니지 학창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네. 꽤 있어요. 혹시 사차장님도 리니지 하는 아저씨 린저 씨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 네, 하셨어요. 네. 그런데 리니지는 한번 발을 디디면 네. 계속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포인트도 리니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리니지. 말 많고 옛날 같지 않다라고 해도 그래도 리니지 유저는 여전히 많기는 맞아요. 해요. 네, 여전히 뭐 리니지는 정말 이거 저도 안 해봤지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게임입니다. 일단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보면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보다 큰 28%의 상승이 있었고요. 일단 영업이익률이 24%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회하는 이런 실적들을 보여줬고요. 모바일 쪽에서 거의 매출의 98%, 그냥 100%라고 봐도 되겠죠. 리니지가 거의 다 차지했어요. 그만큼 여전히 이게 출시된 지 굉장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사실상 거의 한 지금 12년 정도가 돼가는 게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비중을 아직도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정말로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캐시카우 역할을 착실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리니지의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리니지 M과 리니지 W 쪽이 특히나 리니지 W가 전체 매출에서 33% 거의 3분의 1을 담당을 해줬어요. 이게 사실상 신작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출이 안정화되면서 매출이 일매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안정화 단계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리니지 M이라던가 2M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실적을 견인을 잘 해줬고요. 3분기에 글로벌 게임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성장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런 폭으로 나왔다라는 부분들에서는 리니지의 공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리니지 M 쪽도 1주년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리니지 W 쪽은 콜라보라던가 업데이트 이런 쪽들로 실적이 계속적인 기여를 해나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리니지는 역시 리니지다라고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니지는 리니지다. 그런데요. 사실 리니지가 뭐 이 정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10년 전부터도 알고 있던 맞아요. 내용이고 네.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걸 이미 뭐 주가는 그걸 다 녹인 상황이라서 네.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외 매출 증가. 라면이 그랬잖아요. 국내에서 좀 이제 인구가 좀 제약되다 보니까 맞아요. 해외 매출 증가하면서 수출주로 평가받았는데 네. 뭐 리니지도 해외에서 뭐 성과가 있는 거예요? 네,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커 보이지만 이게 전체 게임을 즐기는 인구수로 봤을 때는 정말로 조그만 시장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중국 파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쪽에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말로 한 10%만 한다고 해도 우리의 정말 50% 이상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요즘처럼 환율이 올라가는 지금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해외 매출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나 북미나 이런 쪽들이 중요해지고 있겠죠. 그래서 전체 매출의 38%가 지금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역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이 크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시아 쪽이에요. 그리고 북미라던가 유럽은 가장 끝에 위치해 있지만 이런 매출 비중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지금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중요한 시장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다변화, 매출의 다변화, 그리고 장르와 어떤 예전에는 사실상 모바일 쪽에서 MMORPG 이런 쪽들만 대세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좀 바뀐 기류가 콘솔이라던가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기대감들을 가지는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변화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역적인 다변화도 더불어서 같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게임 업계는 맞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리니지 IP 기반에서 로열티 매출도 굉장히 꾸준해요. 433억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북미라던가 유럽 쪽에 특히나 증가율이 눈에 띕니다. 62%의 증가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 IP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다라는 반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 쪽도 여전히 성장세입니다. 50%에 가까운 성장률을 이 로열티 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오래된 IP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해서 로열티 충성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런 충성도를 이용해서 이 IP를 활용하고 싶은 쪽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기대 요소를 말씀 주셨지만 아직도 게임주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네. 있는 게요. 업황을 둘러싼 리스크가 여전하잖아요. 네. 뭐 중국 환호도 안 되고 지금 성장주도 부담을 느꼈던 시점이기도 하고 신작들도 그렇게 시원찮고요. 네. 블록체인 쪽도 지금은 FTX 때문에 변동 심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선뜻 손이 나갈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그런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가는 게 게임의 매출 순이에요. 네.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한데 8월 자료입니다. 근데 큰 변동이 없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일단 들어와 있는 10위권 내 게임을 보면은 한국 게임이 없어요. 그러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리니지 정말로 알아주고 최고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해외로 나가서 애플 앱스토어라던가 구글에 이런 쪽들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한국 게임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면서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해결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다변화 그리고 장르의 다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연말에는 아마 이제 지금 들어오는 종목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투신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가파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 끌어올립니다. 왜죠?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그간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시장 안 좋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안 좋은 수익을 냈었던 곳들은 지금 바빠진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순환매 돌려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카카오, 뱅크, 페이라던가 이런 게임주들 전통적으로 고성장주다, 고PER을 받아왔던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게임 업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반짝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실적 바탕, 실적 기반으로 해서 과연 주가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NFT, 가상화폐 이런 쪽에 지금 거래소 FTX에 뱅크런이 일어났어요. 네. 이게 단지 그쪽의 문제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PF도 마찬가지요. 모든 게 지금은 금융 쪽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위험들이 금융시장으로 이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쪽에 고PER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NFT, 메타버스, 가상화폐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사업 부문에서 포트폴리오가 확장되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메이드에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P2E라던가 이런 쪽의 선두를 사실상 좀 뺏긴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 쪽들에 대해서도 자금은 기업 내에 충분히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하면 되죠? M&A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고민입니다. 정말 주구장창 떨어지다가 한 2달간은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1% 정도 상승인데요. 기관의 매수가 주가를 조금 끌어왔었고요. 네. 어제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였습니다. 네. NC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글쎄요. 어제는 일단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던 게 단기간에 좀 어떤 기반이 실적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대감 그리고 연말이 다가온다. 거기다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따라간다 하면서 수익률 게임이 펼쳐졌던 거죠. 그러면서 일봉상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6만 원에서 7만 원대 저항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목에 찬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강하게 수익 실현이 나왔는데 글쎄요. 이게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가상으로 5일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니지 IP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힘의 기반으로 만약에 CPI가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나타난다. 그럼 연준이 바로 금리는 안 내릴지라도 위험 자산으로 충분히 자금이 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일단 한 40만 원에서 42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57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7만 원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 게임 섹터의 대장격인 종목입니다. 지켜보죠. 두 번째 종목은 항공주 쪽의 대장격인 종목이죠. 대한항공. 넓어지는 하늘길 주가도 훨훨 날아갈 것인가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저희가 항공주 들여다볼 때는 뭐 유가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고 모객 상황도 봐야 되고 코로나도 봐야 되고 너무나 볼 게 많은데 요거부터 가보죠. 사실 코로나 시기에 버티게 해준 게 화물 운임이었잖아요. 맞아요. 이쪽이 요즘에 좀 둔화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실제로 수치로 봤을 때에도 좀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예전엔 정말로 물동량이 팬데믹 이후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정말 선박이 밀려 있었어요. 많이 밀려 있었어요. 항구에 적체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제때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수요가 어디로 갔죠? 항공 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객 수요가 완벽하게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공 화물 이런 쪽으로 대한항공이 엄청난 실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일단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2.5% 화물 쪽이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운임은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성장세도 지금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여기저기서 좀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해운 운임이 급락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박의 적체가 완화가 되면서 일단은 선박이 이제 제때제때 물건을 갖다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꼭 비싼 항공 쪽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들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금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화물 쪽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팩트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소 부담스러운 요소도 있으나 어떤 식의 긍정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는지 다음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객 수요 회복. 요즘에 뭐 대만,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 리오프닝까지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객이 그걸 그래도 채워줄 거다라는 기대가 있던데요. 맞아요. 일단 화물이 아직까지 큰 폭으로 꺾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싫어하는 피크아웃이죠. 예전에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를 시장은 반기지 않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예전 해운주라던가 화학주들 한창 좋았을 시기 여전히 실적은 올라가는데 이미 주가는 실망감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객 수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쪽이 우리가 중국과 일본 쪽이에요. 이거는 대형사 FSC 쪽도 마찬가지지만 LCC 쪽에 있어서도 이런 일본과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해외 여행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 매출액을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340%가 급증했어요. 아까 화물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여객 수요가 회복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업계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송 능력이 113% 그리고 실제 수송량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300% 이상 증가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10월에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쪽의 통계를 보게 되면 역시나 긍정적이에요. 230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전월 대비했을 때에도 한 30% 가까이 증가된 수치. 달이 갈수록 점점 더 이 이용하는 여행객 수들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정말로 끝일지 시작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건 그간 하지 못했던 이런 해외여행들을 좀 약간 보복 소비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관측이 되고 있는 거고요. 2019년 코로나 이전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 수준에서 40%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왔다라고 보이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를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항공주 볼 때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걸리는 거거든요. 재무구조. 물론 LCC 대비해서는 훨씬 더 양호하겠습니다만 아시아나항공 관련한 이슈도 있는 만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짤막하게라도 짚어주세요. 네, 맞아요. 일단 여기 뭐 나가시는 것들 표를 보게 되면은 이게 LCC 쪽의 부채 비율이에요.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보게 되면 빨간색이 티웨이 항공 그리고 파란색이 제주항공 진에어입니다. 근데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채권을 제대로 발행을 해서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LCC들의 부채 비율 대비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은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이면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이런 재무구조 안 좋은 것들은 조금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지금 킹달러 현상이 조금은 완화가 되면서 이 항공기의 구매라던가 리스 이런 쪽에 대해서 전부 외화로 지급을 합니다. 연료비, 유류비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담들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또 한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환율이 10원 상승할 때 얼마나 손실을 보는지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350억, 아시아나가 280억이에요. 근데 환율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죠. 네. 그만큼 반대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들을 잘 판단하셔서 투자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설정을 해볼게요. 다한항공이 26,000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10월부터 이 증시 반등과 함께 좀 올라온 종목인데요. 네. 여전히 뭐 지난해 가격 대비해서는 처참하고요. 맞아요. 얼마 정도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5일선이 그래도 잘 지지를 받고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열어놓고 저는 한 61선 위치에 있는 24,000원까지 분할 매수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원, 그리고 2차에서는 33,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조금 긴 시각으로 보시는 만큼 공격적인 목표가를 주셨네요. NC소프트, 대한항공 잘 기억하시면서 내용 복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